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건설 8번째 시간, 뭐냐면 이제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설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부터 좀 이야기 잠깐 해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설계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계획, 다음 설계, 다음 시공으로 넘어가는 건설을 하는 순서 중에 가운데에 해당하는 순서다. 그리고 이 설계라고 부르는 거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라고 해서 계획 설계라는 게 있고 기본 설계라는 게 있고 실시 설계라는 게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계획 설계는 계획 파트를 도와주는 설계, 보통 설계사가 이야기하되 어떤 내용이 주로 맞느냐, 우리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건축주가 저는 이런 집을 원해요 라는 말을 건축 설계사가 듣고 이 사람이 이런 집을 원하는구나, 건축 법규상으로 가능한가, 구조상으로 가능한가, 조형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 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이제는 두 번째 기본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요. 기본 설계는 일단 지금까지 드렸던 건축주의 의견을 실제로 반영한 집을 건축주에게 보여주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본 설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 설계는 누가 누구에게 들려준 내용이냐, 설계사가 누구한테,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필기해 주세요. 설계사가 건축주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당신이 생각하는 집과 제가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겹치는 걸 봤더니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설계사는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건축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집에 대한 지식이 설계사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지. 우리가 지식이 더 낮은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쉽게 설명하는 게 유리할 거야. 그래야지 상대방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설계사가 생각하는 거를 건축주가 이해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잡하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얘가 생각한 걸 얘가 반영을 해서 해줬다라고는 하지만 100% 제일 처음부터 반영된 걸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는 이런 느낌으로 좀 센시티브하고 그 다음에 좀 스타일리시한 걸 원했어요 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집을 하다 보면은 건축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잘 모르고 찾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이다 라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집 반영했어요 라고 보여줘도 그게 실제로 반영된 걸 봤을 때 실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어렵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건축주도 그 설계사도 너무 어렵게 설계하지 않는 선에서 보통 설계를 해주고요. 그래서 뜻을 한번 봐볼게요. 뜻. 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건축주의 조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하는 단계인데요. 고려사항은 전체적인 의도와 특징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건축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얘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고, 잘 몰라 할 테니까 우리가 좀 사진 같은 걸로 보여주면 좋겠지. 그래서 이거저거 다양한 설계 도면이라든지 3D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3D 프린팅 같은 걸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언제 해놓은 거냐면, 이거는 계획 설계 때 해놓은 걸 바탕으로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서 딱 보여줘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집이 앞쪽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고 이런 느낌의 당신이 집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영해서 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말해서 짜자잔 하고 만들어주는 거 하면 우와 하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보면, 이것만 보면 집 내부에 대해서 안 보이잖아. 그럼 집 내부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여줘야 되겠지. 집에 대해서 보여줄 때는 보통 4가지의 도면을 보여주면 집에 대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무엇이냐. 첫 번째 평면도라는 건 뭐라 불렀지? 집을 똑 반으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평면도를 일단 보여줘요.
그래서 집 내부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평면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단면도라는 걸 보여요. 단면도는 뭐냐면 세로로 뚝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로로 뚝 잘라서 보여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1층과 2층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집이 뭐 2, 3층이 된다. 그런 경우, 아니면 아파트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층으로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집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때는 세로로 해준 단면도도 많이 보여준답니다. 그 다음 가로로 해준 평면도 말고 평면도를 우리가 자르지 않은 우리가 이걸 배치도라고 부르거든. 배치도를 보여주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보여주는 거냐면, 그러면 나무 같은 거 어떻게 되는데, 외관에 대해서 보여줄 때, 외관, 더 정확하면 환경 계획이 아니라 그 조형 계획 같은 걸 보여줄 때는 위에서 보여준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대충 현관인데, 현관에서 나오면은 데크가 있고요. 데크 옆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와 그 다음에 약간의 카페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이쪽 뒤쪽으로 돌아가면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서는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라고 해서 주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건물을 바깥에서 보는 인면도를 보여주기도 해요. 인면도 뭐냐면 어쨌든 건물이라고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는 건 어디를 보는 거냐면 이 상태로 보거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 모습을 평면으로 보여주는 게 인면도란 말이야.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 건물이 얼마나 예쁜지 해서 우리가 3D로 이렇게 각도를 줘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아니면 배면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이런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이걸로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제 3D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거야. 인쇄를 가지고 막 보여주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온갖 것을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별론데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해야 되겠지. 또 별론데요? 또 다시 해야 되겠지. 해서 우리가 여기 이 과정이 굉장히 이 건축 설계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설계사가 원하는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거나, 특히 이 설계사들 중에서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지, 건축주들 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걸 말은 안 했다가 나중에 뚱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똑같은 설계 도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파이널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원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완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뭐냐면 기본 계획이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설계는 보통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준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는 내부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2층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서 기본 설계에서 방금 전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 기본 설계는 첫 번째 기본 설계도가 들어가요. 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인면도가 들어가고요. 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 그 다음에 설비 계획. 설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토목시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게 어떻게 연결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는 어떻게 예쁘게 만들 거냐, 데크는 만들 거냐, 건물 외벽은 무엇으로 색칠할 거냐, 건물 외벽에 뭐 조적 같은 거를 우리가 쌓을 거냐, 아니면 샤시는 어떤 샤시를 쓸 거냐, 아니면 주변에 나무들을 어떤 나무를 심을 거냐, 이런 계획도 세워주고요. 인테리어 계획, 건축 설계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건축 설계를 해줄 때 집 내부까지 같이 다 설계를 해준 경우에는 내부도 설계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내부 하면 가구, 아니면 벽지, 아니면 바닥, 아니면 싱크대, 아니면은 주방에서 쓰는 가구, 아니면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이해할 때, 아, 당신이 봤을 때 굉장히 예쁜 집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한꺼번에 설계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이렇게 쭉 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 집이 결국에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이 집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 봐봐요. 요것만 보고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을까요? 지금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건축주하고요, 두 번째 설계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설계사 말고 실제로 집을 지어주는 사람 보고 뭐라 부른다고요? 시공사라고 부른다 했죠. 이 시공자는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것만 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공자는 없어요. 그래서 시공자가 실제로 집을 짓게 해주고 싶으면은 건축 설계사가, 시공사가 실제로 지을 수 있을 만큼 복잡하지만
정교하고 정밀한 설계도를 다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루어나는 게 뭐냐면은 실시 설계라는 게 그 다음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 설계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건축주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이 설계사가 건축 시공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정해주는 시공사 아니 시공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되고요. 그래서 뜻 건물을 실제로 건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상세한 최종 설계 도면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제로 집을 지어라 라는 거고요. 고려사항은 설계자의 의도를 누가 이해해야 된다? 시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야 되고요.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시공자나 설계사나 둘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도 필요하면 써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고도 안전하면서도 예쁜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보통 어떤 걸 해주게 되냐면, 봐볼래요? 이런 것들을 해주게 돼요. 우리가 아까 봤던 도면이랑 좀 다르죠. 이 도면은 뭐냐면 이제 방 아랫부분의 상세도거든. 다음에 여기가 기초가 있고 여기 지정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지정은 써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잡석 지정이에요. 잡석 지정이 들어간 밑창 콘크리트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묵은 콘크리트고요. 이 위쪽으로 이제 유근 콘크리트랑 와이어 메쉬가 들어간다고 써있고요.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온을 위해서 바닥에 보온재부터 해서 자갈, 파이프, 보, 모르타르, 장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다음 그 아래는 우리가 돌이 깔려 있겠네요 라는 거를 누가 알 수 있냐면 건축 시공자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이해하기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는 설계사가 해놓은 집을 얘가 더 잘하면 이 건축주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사가 제대로 집을 짓는지 잘 파악을 못 해주기가 쉽거든요. 근데 건축주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축 시공사가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짓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더 세운다고요. 그 사람 뭐라 부른다고요? 감리자라고 부른다고요. 이 감리자가 나와서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공정의 순서대로 짓고 있는지, 재료를 빼먹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해주고요. 그랬을 때 집을 보통 이런 식으로 지어준답니다. 이거는 계단 부분 상세도이고요. 계단 부분 상세도 말고도 우리가 다양한 상세도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통 이거는 보통 보온재를 보통 표시해 줄 때 보통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이때 보통 어떤 거를 보통 내용으로 써주냐면은 상세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해서 단면 상세도, 잘라놓은 상세도도 보이고요. 우리가 특정 부분이 어려우면 부분 상세도도 보여주고요. 철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철근 배근도, 철근 어떻게 배치했는지도 나오고요. 전기를 어떻게 배선해야 되는지도 놔두고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 써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공정이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면은 공정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최신식 공법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건축 시공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말로 써가지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시방서라 부릅니다. 발음 중요합니다. 시방서. 그래서 이 시방서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설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밖의 것들, 우리가 설치할 때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특히 이 재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재료를 골라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뭐 강도 있는 콘크리트를 쓸 거면 강도는 뭐 몇 킬로그램까지는 버틸 수 있는 강도 있는 걸 써도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뭐 타일을 붙이려고 하면은 타일 붙이는 타일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착제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상세하게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을 때 없네?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을 때 우리가 건축 시공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걸 건축 시공사하고 감리자가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 건축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내용을 배웠냐면은 집 짓는 방법들 중에 건축 계획과 건축 설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집이 있다면은 건축 우리가 계획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은 설계해 놓은 대로
시공사는 따라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이 중요한 단계를 할 때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한답니다. 일단은 건축주가 원하는 집에 대해서 들어보는 단계, 계획 설계. 두 번째,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사가 들어서 반영해서 보여주는 단계, 이걸 기본 설계 단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집 짓는 사람에게 설계 도면을 뿌려주는 단계, 이거를 실시 설계 단계라 부르고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답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건축 시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잠깐 멈출 거예요. 왜 멈출 거냐면 우리가 이대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약 일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기까지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행평가는 어떤 걸 해볼 거냐, 우리가 실제로 집을 좀 설계를 해볼 건데요. 내가 이 건축 설계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금 쉬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이 건축 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그래도 좀 더 쉬운 프로그램이 낫겠다 싶어서 우리가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좀 가져와서, 건축 설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좀 프로그램이 가벼워서 웹상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만져도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걸로 우리가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초의 계획이랑 조금 달라지긴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 수업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업,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계획부터 시작해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는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집 짓는 거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